오늘 영상에서는 레드우드 시티에 오픈한 최초 500kW 테슬라 슈퍼차저와 스페이스X의 스타쉽 11차 발사 날짜가 현지 시각 기준 10월 13일로 드디어 확정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테슬라 모델 S를 디스한 루시드의 CEO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 위치한 엘 카미노 레알 고속도로에 500kW 속도를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차세대 V4 슈퍼차저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캔벨에 최초로 열릴 것으로 전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곳이 가장 먼저 열리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공식 계정인 테슬라 차징은 한국 시간 기준 9월 30일 더 높은 처리량, 더 높은 효율성,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설치에 첫 번째 V4 캐비닛 슈퍼차저가 출시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19초 영상을 첨부하며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상엔 충전 속도 500kW가 표시되는 사이버트럭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징은 V4 캐비닛 슈퍼차징을 현실로 만들어준 모든 엔지니어링 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충전 기술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해당 슈퍼차저 앞에서 사이버트럭과 함께 찍은 팀의 단체 기념샷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소식엔 테슬라 주요 리더들이 등장하여 축하하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수장 맥스드 제거는 이번 소식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력, 전자, 공학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테슬라 전반에 걸쳐 그렇습니다. V4 슈퍼차저 캐비닛은 메가팩, 파워월, 그리고 우리의 섹시 차량들로부터의 엔지니어링과 부품의 이점을 누립니다. 이는 치트키처럼 느껴집니다. 흰 상자에 이렇게 흥분하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V4 캐비닛은 충전의 걸작입니다. 이것은 세미용 1.2MW 충전과 자동차용 500kW 충전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할 기술입니다. 라며 캐비닛의 내부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사진은 공학을 전혀 모르는 제가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짜여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테슬라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에는 V3 캐비닛과 V4 캐비닛의 내부를 비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였고, 딱 보아도 한 세대만의 엄청난 공학적 발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미트럭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댄 프레스틀리도 이 소식에 V4 캐비닛은 훌륭하며 세미의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V4 캐비닛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더 높은 전력 밀도로 건설 비용과 필요 설치 공간이 줄어듭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으로 운영 비용이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포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수석 엔지니어 웨스 모릴 또한 오늘날 도로를 달리는 사이버트럭들은 이 V4 충전기를 사용하면 15분 만에 최대 44%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V3보다 13% 더 빠릅니다. 배터리가 낮은 상태에서 프리컨디셔닝을 하면 최상의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고, 딥러닝 전문가로서 테슬라 FSD 인공지능 분야에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공유하는 계정인 제임스 두만은 해당 이미지를 인용하며 이 상자 디자인은 차량 충전을 저렴하고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빠르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에너지가 만드는 모든 것은 내부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감탄하였고, 유저 베어디드 테슬라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0%에서 80%까지 35분 만에 충전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사이버트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트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놀랐습니다. 유저 마이크 P는 테슬라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 팀입니다. 주행거리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감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슈퍼차저 덕분에 그 불안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충전소에 상시 실시간 피드가 연결되어 있어 충전기가 고장나면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팀이 거의 즉시 알게 됩니다. 모든 충전기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매우 드문 일이지만 어떤 충전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다른 충전기로 제 경로가 안내되며 사용자는 아무런 생각이나 입력 없이 편리하게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 번거로운 결제 절차가 없습니다. 그저 내려서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백그라운드에서 결제를 처리하므로 사용자는 아무런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의 소유 경험은 매끄럽고 그 부분은 이러한 팀들의 공로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세요. 테슬라가 나머지 모든 것을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충전기를 전 세계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레드우드가 아닌 캔벨 사이트가 세계 최초 500kW V4 슈퍼차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우세했고, 저도 그것을 영상화하여 얼마 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는 캔벨의 16개의 V4 충전
충전기를 갖춘 500kW 사이트 건설 계획이 공개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9월 중순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픈은 레드우드 시티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이 차이는 설치 및 테스트 과정의 우선순위와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 사이트는 9월 22일경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고 추가 인프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레드우드는 기존 슈퍼차저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캐비닛과 포스트 설치가 더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레드우드 시티를 우선 배포 지점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작은 규모로 신속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캠벨은 조만간 오픈될 예정이지만 레드우드 시티가 첫 번째 500kW V4 캐비닛 슈퍼차저로 기록됐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 11차 발사의 날짜가 현지 시각 기준 10월 13일 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9월 30일 스타쉽 10차 발사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2분 14초가량의 영상과 함께 스타쉽의 10차 비행 테스트는 세계 최초의 완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11차 비행은 10월 13일 월요일 발사를 목표로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번 11차 테스트의 주요 목표는 10차 테스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초대형 로켓 하단부에 대한 데이터 모으기, 스타쉽의 열 보호 장치 강도 검사, 그리고 상단 부분의 발사장 복귀를 위한 움직임 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11차 발사 테스트에서도 부스터와 스타쉽 모두 메카질라 타워 개치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부스터는 멕시코만, 스타쉽 상단부는 인도양의 스플래시다운으로 마무리되며 재진입 관련 실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단부 로켓은 이미 8차 발사에서 쓰인 재사용 로켓으로 24개의 실제 비행으로 검증된 랩터 엔진을 달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계획에 따르면 착륙을 시작할 때 엔진 13개를 먼저 켜서 하강을 제어한 뒤 방향을 바꾸는 단계에서 엔진 5개로 전환해 다음 세대의 초대형 로켓의 기본 착륙 방식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앙에 3개 엔진으로 바꿔 바다 위에서 로켓을 잠시 공중에 멈춰 세운 상태로 유지한 후 멕시코만에 부드럽게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을 끄는 순간 로켓의 움직임을 자세히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타쉽 상단 부분은 우주 공간에서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크기와 같은 8개의 모의 위성을 방출해 대기권 재진입 시 자연스럽게 타버리는지 확인하고 1개의 랩터 엔진을 다시 점화해보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진입 테스트를 위해 로켓의 취약한 부위를 일부러 강도 검사하기 위해 열보호 타일을 일부 제거했으며, 특히 타일이 로켓 표면에 직접 붙는 데다 추가 보호층이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고 미래의 발사장에서 복귀하는 경로를 따라 기울기 조종으로 몸을 기울이는 움직임을 시연한 뒤 착륙 엔진 점화 전에 음속 이하의 속도에서 안내 시스템을 테스트한 후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한다고 합니다. 모든 임무를 완벽 성공했던 10차 발사에 이어서 11차 발사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저 B 모하메드는 50년 전 누군가에게 건물만한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어 스스로 착륙한 다음 그걸 재활용해 다시 발사한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현실입니다. 라며 스페이스X의 엄청난 발전을 강조하였고, 유저 저스트 온리 존은 30-40년 정도만 더 젊었으면 스페이스X에 이력서를 넣었을 겁니다. 스페이스X의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물이 우주로 발사되는 걸 보는 건 정말 짜릿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 응원합니다.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세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제로니모도 스타쉽은 최대 15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해리어 점프 제트는 약 12톤의 무게이고 군용 드론은 약 2톤의 무게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10대의 해리어 점프 제트나 60대의 완전 무장된 공격 드론을 배송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화성 표면으로도요. 라며 스타쉽의 엄청난 수송 능력이 가져올 산업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임시 최고 경영자 마크 빈터호프가 테슬라에게 잽을 날렸습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에 대해 경쟁사 포지션을 갖고 가려는 회사이기에 이전 CEO인 피터 롤린슨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테슬라를 비판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그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빈터호프는 루시드가 험난한 도전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버가 루시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약 $50,000 가격대의 모델
Y 경쟁 차종 출시 계획으로 미래의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슬라의 기존 라인업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거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지친 기존 테슬라 고객들이 루시드로 넘어오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확실히 그런 추세가 뚜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모델 S를 직접 예로 들며 이 차의 나이든 모습이 고객들이 루시드 에어 같은 대안을 찾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빈터호프는 모델 S는 12년째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다른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델 S가 12년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차체 외관은 초기 버전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이미 훌륭한 디자인이기에 굳이 많은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별로 부분적으로만 개선시키는 것이며 내부와 동력계, 소프트웨어는 수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거의 모든 면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궁색하고 무언가 급해 보입니다. 물론 루시드가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4년 앞서 있다고 말했던 전임 CEO 피터 롤린슨의 발언에 비해서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루시드 CEO의 발언은 당연히 테슬라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유저 테슬라 요다는 루시드는 차라리 모델 S를 대량으로 사들여 루시드 쇼룸에서 재판매하면 오늘날보다 더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차는 12년 된 모델 S보다도 안 좋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추프트 캡틴은 모델 S의 소유주로서 저는 2015년부터 약 2년마다 새 모델 S를 구매해왔습니다. 2015년, 2017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6년 모델까지요. 2024년은 사이버 트럭을 사느라 건너뛰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모델 S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더 나은 인테리어와 편안한 시트, AI4 탑재, 그리고 더 빠른 충전 속도까지요. 다른 차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테슬라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라고 실소유주로서 모델 S의 변화를 증명하였으며 유저 루시 CD 또한 2017년에 모델 S를 처음으로 샀고 2024년에 또 한 대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면에서 크게 진화했습니다. 외관은 여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추가 주행거리와 AI4를 탑재한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훌륭한 조립 품질 개선이 마음에 듭니다. 다른 세단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30일 카나코드 제누이티의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리카스도 테슬라 주가 목표를 333달러에서 49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고 매수 추천 등급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상향의 이유로 30개국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몇 분기 동안 약해졌던 모멘텀이 이번에 긍정적인 추세 전환을 보았고 그에 따라 배송량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 경영진이 약속한 대로 곧 더 많은 신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 모델들은 글로벌 판매 모멘텀을 더 강화해 줄 것이며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사라진 후 3분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판매 절벽 위험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도 그는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많은 전력과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 이는 전력 회사와 데이터 센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망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전력을 찾고 있고 에너지 저장은 이런 산업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상 패키지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로 약속했으며 이사회가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머스크를 잠재적으로 1조 달러 자산가로 만들 수 있게 할 것이고 이 목표들이 달성되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신모델의 잠재력, 로보택시 운영 영역의 지속 확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변혁 가능성을 고려해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주가 목표를 490달러로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